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조선소 폐쇄가 현실화되는 군산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물류업체 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았습니다. 삼례 3인조 사건에 이어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의 재심에서도 피고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사법체계 전반에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입해놓은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건립 문제를 정부가 재검토 결정을 내린 것은 도의 발목 잡기 탓이라며 부지사를 불러 이유를 따졌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군산 조선소 폐쇄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물류업체 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감이 끊기면서 지역 경제 밑바닥을 지탱하던 서민들부터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충격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배 주 재료인 강판과 철제 블럭이 쉴 새 없이 오가던 공단대로에 차량 행렬이 뚝 끊겼습니다. 도로 한켠에는 일감이 떨어진 화물차들이 녹이 쓴 채 멈춰서 있습니다. 조선과 자동차, 태양광 등 주력 산업이 공장 가동을 중단하거나 생산량을 감축하자 먼저 직격탄을 맞은 것은 물류업계입니다. 기자재나 철제를 운송하는 그런 업체들은 다들 지금 타격이 있다고 봐야죠. 대부분 장비는 리스로 빼지 않습니까? 근데 리스료 이제 갚을 일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단을 등지는 사람도 하나둘 늘면서 음식점과 숙박업소 모두 불황의 그늘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문을 닫는 가게가 속출하고 문전성시를 이루던 음식점도 내년 장사를 걱정하는 처지입니다. 많이 줄었죠. 100% 같으면 한 80% 줄었다고 보면 돼요. 공단 주변 원룸촌은 절반 이상이 공실입니다. 매물로 나온 건물도 수두룩한 데다 경매 물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거의 텅텅 빈 데도 많고요. 그래도 한 40% 50%는 비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중공업 철수하면은 파장은 더 심하겠죠. 몇 년 전 GM대우가 생산을 줄이며 시작된 불황은 현대중공업 사태로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 소상인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의 이 체감하는 경기는 지금 어쩌면 IMF보다 더 어려운 시기다라고. 전북 경제의 심장인 군산이 불황의 늪에 빠져들면서 앞으로 지역 경제 전체에 어떤 충격을 몰고 올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16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지난 삼례 3인조 강도 치사 사건에 이어 또다시 재심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돼 우리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 2000년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32살 최 씨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당시 15살이던 최 씨는 익산 영등동에서 40대 택시기사를 살해한 범행이 인정돼 10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했습니다. 16년 만에 무죄가 선고되자 가족들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무죄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는데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최 씨가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이 합리적이지 않고 신빙성도 없다고 봤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살인죄 공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내려진 판결입니다. 특히 다른 증거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최 씨의 범행을 쉽게 수긍할 수 없어 자백이 허위 자백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자백의 신빙성을 더 의심하고 깊이 고민했어야 했다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무죄 선고에 따라 검찰은 지난 2003년 범행을 자백했던 35살 김모 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경기도 용인에서 체포했습니다. 재심 사건의 연이은 무죄 판결로 그간 법의 사각지대를 살피기에 앞서 실적과 권위만을 내세운 우리 사법체계 전반에 깊은 자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익산 약촌 오거리 사건도 삼례 3인조 강도 사건처럼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부당한 공권력의 민낯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하지만 담당 수사 직원뿐 아니라 검찰과 법원 모두 진정한 사과에는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무려 16년 동안이나 살인범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온 최 씨.
죄의 굴레를 벗는 기쁜 순간이지만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10년간의 무고한 옥살이에도 사법당국의 진정한 사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죄를 선고한 당시 재판장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했다고 말해 빈축을 샀습니다. 나름 노력했다는 그런 취지의 면죄부를 왜 그 스스로 줍니까? 최 씨의 억지 자백을 받아내고 기소한 검찰과 경찰의 행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 씨는 당시 경찰이 미성년자였던 자신을 잠도 재우지 않고 경찰봉으로 때려 허위 자백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봉으로 때리는 건 맨날 하는 거고 저만 재우는 거는 뭐 한 4일, 5일 동안 앉았고요. 그런 식이었습니다. 검찰 역시 2003년에 범행을 자백한 인물이 나타났음에도 영장을 기각하고 수년 뒤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당시 검사와 수사경찰 일부가 여전히 현직에 있지만 그 누구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가짜 살인범을 만들고 진범을 풀어준 공권력은 이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실적을 위한 경쟁적인 수사와 권위만을 내세운 무책임한 판결이 선량한 서민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놨지만 사법당국은 여전히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의 태도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새만금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에게도 국공유 임대용지 장기 입주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만금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은 외국인 투자 기업과 동일하게 국공유지에 대해 100년간 임대가 가능하게 됐으며 시행령을 통해 허용 가능 업종을 정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번 법안 통과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새만금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새만금 청장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정 한도인 15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어제 도내에서도 순조롭게 마무리됐습니다. 올해는 다행히도 수능 때마다 찾아왔던 한파는 없었는데요. 수험생과 학부모 모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잇따라 시험장을 빠져나옵니다. 준비한 모든 역량을 쏟아낸 수험생들의 표정에는 아쉬움과 함께 홀가분함이 묻어납니다. 끝나니까 좋고 좀 홀가분한 기분이에요. 이번 수능에서는 당초 예상했던 대로 문이과 통합으로 치러진 국어와 함께 대부분의 영역이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네, 시험이 다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시험 과목이 별로 없었어요. 올해 수능에는 완주와 진안을 제외한 도내 12개 시군 62곳 시험장에서 2만 1,064명이 응시했습니다. 응시자 가운데는 70살 허모 씨가 최고령, 15살 이모양이 최연소로 시험을 치렀습니다. 독감 환자 13명을 포함해 질병이 있는 수험생 24명은 별도의 교실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또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던 수험생 2명과 4교시 탐구 영역 선택 과목 응시 위반 2명 등 4명의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돼 시험이 무효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수능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수시와 정시 지원 전략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여부를 먼저 따지시고 통과할 수 있다고 한다면 면접이나 대학별 고사 준비에 충실해 주시고요. 통과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정시 지원 전략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수능 시험은 21일까지 이의 신청을 거쳐 28일에 정답이 확정되고 다음 달 7일에는 성적이 통지됩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이렇게 어제 치러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후 내년 2월 초까지 대학 입시 일정이 이어집니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오는 21일까지 수능시험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을 거쳐 28일에 정답이 확정되고 다음 달 7일에는 성적이 통지되며 다음 달 16일 안에 수시 모집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 대학별 정시 모집은 다음 달 31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원서 접수를 거쳐 가나 다군 전형이 내년 2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충북 음성과 전남 해남 가금류 사육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전라북도가 유입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농가와 생산자 단체를 통해 방역 준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위험 시기인 만큼 농가 모임과 철새 도래지 방문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시군에서는 공동 방제단을 동원해 중점 관리 지역에 닭, 오리 사육 농가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주대학교 교수 118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습니다. 교수들은 전주대 학생회관 광장에서 젊음을 바쳐 만든 나라가 부패해가는 모습이 참담할 뿐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하야해 민주주의를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던 전주 종합경기장 문제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도의회는 행정부지사를 출석시켜 최근 있었던 행자부 의견 제출에 대해 따졌습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계획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문제는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불거졌습니다. 김일재 행정부지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도의회는 전라북도가 행정자치부에 부정적 의견을 제출한 점이 재검토 결정으로 이어진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10년 전 전라북도와 전주시 간에 체결된 양형계약서를 첨부해 원래 도 소유였던 종합경기장을 환수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 이유 등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일방적인 내용만 넣었다는 것이 이를테면 문제점, 롯데와 전주시와의 지금 공방이 되고 있는 거라든가 이런 내용만 넣어주다 보니 심사하시는 분들의 판단은 그렇게 탑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느냐. 이에 대해 김 부지사는 전주시와 롯데쇼핑 간에 체결된 양해각서를 상기시키며 롯데와의 계약 해지가 완전히 이루어졌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어 소송 가능성이 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민간 기업과 관련된 그 약속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도의 기본 입장입니다. 한편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수 시장이 이르면 다음 주 종합경기장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직접 만날 예정이며 도청 측은 둘 간의 만남을 공개하겠다고 밝혀 갈등으로 점철된 두 기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종유입니다. 전라북도 체육회 고위 간부가 총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체육회 간부 A씨는 총선 선거 며칠 전 전주 시내 커피숍에서 체육단체 임직원들을 모아놓고 전주 모 선거구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원을 독려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간부는 배우자와 형이 체육회 산하단체 임원으로 선임돼 논란을 빚은 바 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장수에 이어 남원 지역에서도 가야 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제철 유적이 대규모로 발견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남원시 군산대학교 박물관은 지표 조사 결과 남원시 운봉면 만복대에서 발해보 구간 20여 곳, 산내면 달궁 계곡 일원에서 10여 곳의 제철 유적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내년부터 남원과 장수 등 가야 제철 유적 발굴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아들의 야간 휴일 진료를 담당하게 될 달빛 어린이 병원에 대자인 병원이 선정됐습니다. 도에 따르면 대자인 병원은 내년 1월부터 2년간 쉬는 날 없이 평일에는 밤 11시까지, 주말과 휴일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8세 이하 청소년과 소아를 진료합니다. 복지부는 전국 응급 환자 3분의 1이 소아이고 이 중 42%는 경증이어서 소아 전문 응급센터의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순창군의 귀농귀촌 지원 정책의 성과로 도시민 유입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또 고창군이 밭작물 맞춤형 품종 개발과 기술 보급을 본격화합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지난달까지 순창군의 귀농귀촌 인구가 작년보다 29%나 급증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귀농귀촌 인구가 1,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시민들의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간의 교육활동과 소득, 이사비 지원 등의 성과로 풀이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홍보 활동과
예비 귀농귀촌인 교육 등을 통해서 귀농귀촌인이 순창군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립식량과학원이 고창에서 밭작물 신품종 실증 연구를 추진합니다. 고창군은 보리 등 밭작물 품종 보급과 상품화, 소득화를 위한 기술 보급 등을 위해 국립식량과학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시험 연구 포장 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고창군의 기능성 밭작물에 새로운 농업과학 기술을 접목해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업 발전과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에 롯데 주류에서 1,000만 원, 양상호 군마트 대표 300만 원 등 각계각층의 장학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실군 성가리 옛 치즈공장 일대에 다음 달까지 치즈 이야기가 벽화로 조성됩니다. 임실 치즈의 역사를 다시 조명하기 위한 벽화에는 임실 치즈의 산 증인인 지정환 신부의 활약상 등이 새겨지게 되는데 치즈 테마파크와 연계한 새로운 관광 명소로 활용이 기대됩니다. 치즈 이야기 벽화와 함께 국내 최초의 치즈 공장을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 관광 명소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완주군이 각종 재난 재해 예보와 경보 체계를 통합 구축해 운영합니다. 완주군은 호우와 태풍, 지진 등의 재난 상황에 대비해 자동 기상 관측 시스템과 산간 계곡 정보 시설 등 221개의 재난 예보와 경보 체계를 구축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최근 소비 증가로 고공행진을 하던 생강값이 올 들어 폭락하면서 생산 면적 감축이 시급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최근 생강 1kg당 가격은 1,810원으로 지난해 4,285원에 비해 6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생강은 가격이 오르면서 최근 3, 4년간 재배 면적이 크게 늘었고 단위 면적당 생산량도 50% 넘게 증가해 가격 폭락을 부채질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각종 문화와 행사 소식 안내해드립니다. 전주시립국악단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소리꾼 장사익과 함께하는 정기연주회를 갖습니다. 관람료 전액을 소아암 환자에게 기부하는 나눔 더하기 콘서트가 오늘 전주 창작지원센터에서 열립니다. 한해랑 아트홀이 오늘부터 연극 그녀를 믿지 마세요를 무대에 올립니다. 군산 지역 음악 동호회인 은파 뮤직포유가 내일 은파 유원진의 카페에서 토요 음악회를 엽니다. 정상현 우석대 행정학과 교수의 수채화 개인전이 내일까지 바이올렛 아티스트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군산시와 충남 서천군이 공동 주최하는 금강 철새 여행 축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금강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익산시 도심을 동서로 연결하는 익산역 중앙지하차도 개통 기념식이 오늘 역 광장에서 있습니다. 전주 역사박물관은 오늘부터 한 달간 수험생을 대상으로 전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전북 자활센터 생산품 시군 순회장터가 오늘 남원시청 앞 광장에서 운영됩니다. 순창군은 오늘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한 이동신문고를 진행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20mm며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7도, 남원 15도 등 14도에서 17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